여러분 반갑습니다. 프리덤 경제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데이터 발표가 있었죠. 미국의 PC 물가 그리고 개인 소득, 개인 지출에 대한 물가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도 정말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데이터 발표가 있지만 오늘까지 두고 봤을 때 어제의 2분기 데이터와 그리고 오늘의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가 정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발표 나왔는데 정말 이보다 더 잘 나올 수가 없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큼 정말 완벽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참 이 미국의 데이터라는 게 평소에는 오락가락하고 격차도 좀 심하게 나왔는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는 어쩜 이렇게 완벽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데이터를 보면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봤을 때 전월 대비 0.2% 상승이라는 게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는 2.6% 하락. 정말 큰 하락도 아니고 예상치 부합도 아니고 상승도 아니고 딱 0.1% 소폭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딱 그 정도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헤드라인도 역시 전년도 대비 0.1%만 내려와서 2% 중반이라는 데이터를 정말 수년 만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자, 게다가 이렇게 되고 있는 와중에 개인 소득, 그러니까 사람들의 임금이죠. 이거 소득은 증가를 했다. 그리고 개인 지출도 예상치와 부합했다. 근데 이 예상치가 직전 0.3에서 늘어난 수치입니다. 늘어난 수치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니까 실제로 개인 지출도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 개인 소비도 역시 직전 데이터보다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의 임금은 문제 없고 그리고 소비도 잘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런데 물가는 떨어지는 정말 이보다도 완벽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자, 거기다가 근원 물가도 보면은 직전 2.5%에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상치에 만약에 부합하게 나왔더라도 야 이거 0.1% 어쨌든 상승하는 것 아니야? 이런 우려조차도 안 나오게 그냥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자, 게다가 어제 나온 지표도 보시죠. 물론 어제 나왔던 데이터는 2분기 데이터기 때문에 이게 이미 지나간 거라서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들은 관성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미래를 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만약 데이터가 좋게 나오더라도 2분기가 뭐 예를 들어 완전 박살이 나 있었다 그러면 이거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2분기 데이터도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PC 2분기 데이터인데 역시 여기서도 예상치보다 내려왔습니다. 1분기 거보다도 한참 내려왔고 그리고 이 예상치보다도 0.1% 하락. 게다가 GDP는 무려 3% 상승입니다. 또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예상치보다 소폭 하락이에요. 큰 폭의 하락도 아니에요. 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다라는 건 뭐냐면 일자리를 지금 못 구하고 잃었던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니까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일자리가 많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폭 하락이에요, 소폭 하락.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역시 소폭 하락이에요. 진짜 너무 완벽한 데이터입니다. 게다가 2분기의 실질 소비 지출, 미국 국민들의 소비는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예상치가 2.3인데 2.9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해 보면 2분기 때는 GDP는 오르고 거기에 소비도 올랐고, 자 제일 잘 나온 겁니다.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역시 2분기 이 PC 물가도 예측치보다 낮게 나오고, 이게 진짜 완전 100점짜리예요. 근데 오늘 데이터도 거의 100점짜리가 나온 겁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시장에서 가장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예측치와 완전히 부합하면서 아주 소폭 하락하는 정도면 괜찮을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진짜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야, 진짜 이게 너무 시기적절한 상황에서 너무 완벽한 데이터가 나왔다. 야, 진짜 이거는 마사지를 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데이터가 정말 좋게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원달러 환율이 연말 되면 1200원대가 나올 것이다. 강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만 이렇게 강세로 갈 수는 없습니다. 일본의 엔화 역시도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이건 달러 약세를 점치는 거겠죠. 자, 왜 달러 약세를 점치느냐? 바로 미국의 빅컷 기대감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 미국의 페드워치 상에서 금리 인하 확률을 보면 9월에는 0.25% 확률이 지금 69%까지 데이터 발표 난 이후에 급격하게 좀 치솟아 올랐고요. 아마 내일 되면 이게 70%가 넘어 있겠죠. 게다가 11월 달에는 B컷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41%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0.5% 인하죠.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가 없는데 금리 인하가 빨리 단행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기대를 충족하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경기가 박살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금리 인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는 바로 여기 밑에 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경기 침체는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어떤 의도대로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거나 고용이 조금은 이렇게 식어가면서 경기가 아주 천천히 연착륙이 되는 상황.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둘은 완전히 의미가 다르죠. 밑에 거는 떠한 섹터도 상관없이 다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위의 섹터는 얘기가 다르죠. 특히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금리의 수의 대표적인 섹터잖아요. 자본을 조달해서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되고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제약 바이오 회사들이 엄청난 지금 결과물을 도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라는 것은 정말 고무적인 상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 B컷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B컷이라는 건 사실상 경기 침체가 왔을 때나 한다는 얘기인데 아직까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에서 시장은 바이오로 이동을 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이 반도체라는 건 고금리 속에서 유일하게 나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의 자본을 쫙 빨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젠 어때요? 저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체 자산들이 생긴 거예요. 성장할 밴드도 아주 많이 있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하반기에 제약 바이오 주요 학회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 9월, 10월, 11월, 지금이 8월, 이제 9월 시작이니까 세계 폐암 학회, 종양 학회, 그리고 알츠하이머 학회, 면역 항암 학회. 우리나라가 지금 또 대표적으로 이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잘 나가는 애들이 뭡니까? 전부 다 이 항암 쪽, 암 쪽, 종양 쪽 이쪽에서의 지금 성과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 그 기술을 수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중요한 일정도 있겠다. 금리 인하도 경기 침체라는 그런 리스크도 동반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면 지금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훨씬 더 하반기까지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다음 주에 첫째 주에 정말 마지막으로 피크를 찍는 중요한 데이터가 나오죠. FOMC를 앞두고 제조업 고용과 그리고 ADP 비농업 고용, ISM 서비스 고용 그리고 실업률까지 제 현재 그냥 바람일 수도 있고 느낌상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이 데이터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완벽하게 나왔다라는 걸 봤을 때는 아마 신경을 써서라도 이 데이터들은 침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나오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앞에 나왔던 데이터들도 너무나도 이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그냥 말이 안 될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나쁘지 않은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져보는 것 같습니다. 8월을 마지막 하는 하루였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이런 좋은 데이터들에 대한 결과값이 나와서 9월을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분으로 8월 달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8월 한 달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새롭게 오는 9월 달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계좌가 든든해지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